자, 공부 잘 되고 있죠? 자, 교과서 100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축척 변경은 시험에 출제를 안 한 적은 없어요. 무조건 시험에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낼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럼 처음에 줄을 그어놓고 공부를 할게요. 어휘를 보세요. 어휘를 봅니다. 축척 변경이란, 자, 밑줄을 긋습니다. 지적도. 되죠? 101페이지를 갑니다. 101페이지를 가면은, 자, 중간에 2번을 보세요. 2번에 봅니다. 이렇게 나왔죠? 지적소관청은 그걸 줄 것이에요. 한 칸 밑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 밑줄을 긋습니다. 축척 변경의 어결. 그 다음에 이제 갈로 열고 1번입니다. 끝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성인 됐죠?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넘기면은 102페이지에 아래 4번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면은 1번에 둘째 줄에 20일 이상 공고 103페이지를 갑니다. 제일 위에 둘째 줄에 30일 이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겠어요. 넘기면은 갈로 열고 2번입니다. 셋째 줄에 자 죽었습니다. 15일 이상 공고 갈로 열고 3번의 첫째 줄에 20일 이내 4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에 1개월 이내 지적소관청 2번의 첫째 줄에 1개월 이내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 105페이지를 갈게요. 제일 위에 1번입니다. 6개월 이내 한 칸 밑에 지적소관청에 밑줄을 긋습니다. 내야 하고 둘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6개월 이내 청산금을 지급에다가 동그라미를 주세요. 그럼 6번입니다. 6번에 둘째 줄의 끝에 죽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셋째 줄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 거 가면은 106페이지입니다. 위에 상단에 갈로 열고 2번에 축척 변경 시행전의 토지에는 축척 변경 밑줄을 긋습니다. 확정 공고 1. 자, 3번으로 내려옵니다. 축척 변경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갈로 열고 1번입니다. 1번. 첫째 줄에 5명 이상 10명 이내. 첫째 줄 끝에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 한 칸 밑에 5명 이하인 때 옆에 토지 소유자 밑줄을 긋습니다. 전원. 자, 107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축척변경의 기능이 있죠. 1, 2, 3, 4를 묶으세요. 1, 2, 3, 4를 묶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갈로 열고 3번에 둘째 줄에 5일 전까지 고기만 딱 줄 거면 됩니다. 이리로 오세요. 요거를 오늘은 80%만 공부를 딱 하거든. 그러니까 책에 줄이 다 그어져 있기 때문에 칠판을 보고 해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칠판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적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적어놓고. 처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입니다.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면은 시행공고입니다. 20일입니다. 경계점 표지 설치입니다.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량을 하는 거예요. 하면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가 청산금 산정을 합니다. 조사는 지적소관청에서 합니다.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청산금이 산정이 되면은 청산금 공고를 합니다. 15일입니다. 납부 고지 수령 통지를 합니다. 20일입니다. 자, 이렇게가 이 신청이 있어요. 1월입니다. 그 다음에
납부가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의신청은 1월입니다. 이의신청은 소관청에다가 합니다.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 그래서 납부가 6월입니다. 지급도 6월입니다. 그럼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하고 지적 정리를 하고 등기 촉탁을 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면 끝이 난다. 이런. 여기에서 있잖아요. 시험에 보면은 숫자가 많이 나요. 이 숫자를 고치는 게 시험 문제. 숫자를 고치는 게. 그럼 처음에 약간 용어 선택을 해보고 넘어가야 되거든. 자, 요리라 보세요. 이 축척 변경이라는 말은 있잖아요. 그죠? 그냥 가장 쉽게 우리가 축척의 정확한 용어는 도면의 축척이거든. 만약에 여기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동이다. 그러니까 왕십리동의 도면을 그린다면, 도면을 그릴 때 실 크기 그대로 도면을 그린다면 왕십리동만한 종이 자체가 있답다? 없으니까 줄여서 그려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1200분의 1이라면 실제 크기를 1200분의 1로 축소시켜 놨다. 이 말. 이걸 500분의 1로 바꿔줄 수 있냐며 이 소리거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12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 이걸 우리가 소축척, 무슨 축척, 대축척. 그래서 크다라는 말은 정밀하다, 세세하게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땅값이 좀 비교적 쌌거든. 쌌을 때는 도민의 축척의 정밀도가 좀 떨어져도 돼. 오늘날에는 땅값이 엄청 비싸거든. 그래서 정밀도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응용을 해볼게요. 축척 변경할 때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은 500분의 1을 사용한다. 오렉스다? 그냥 다시 할게요. 도면의 축척입니다.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이거든. 7개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정밀한 건 몇 분의 몇이다? 500분의 1. 그러면 축척 변경은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꿀 때 이왕 바꿀 거 대충 정밀한 걸로 바꾼다. 제일 정밀한 걸 본다.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다? 5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축척 변경은 있잖아요. 보세요.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분의 몇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한다? 500분의 1. 요겁니다. 이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있습니다.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산에서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평지에서만 한다. 어디에서만 한다? 지적도 되죠. 그 다음에 이 축척 변경할 때는 있잖아요.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도리사의 승인상 3개를 딱 외우는 겁니다. 자,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 반. 그걸 딱 외우고 있는 거예요. 축척 변경할 때는 시도리사 승인을 바꿔야 돼요. 승인을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세요. 요거 잠깐 읽어보세요. 시작. 축척 변경 위원회. 그러니까 축척 변경 할 때는 축척 변경 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재개발할 수 있다. 재개발하면 재개발위원회. 정비사업 조합 결성하듯이 축척 변경할 때도 축척 변경위원회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이게 작년에는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냈거든. 그럼 제가 이제 이랍니다. 축척 변경위원회 위원은 5인에서 10인으로 하는 거예요. 5인에 10인. 이 중에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을 하는 거라. 만약에 그럼 10명이라면 5명은 소유자를 해야 된다 이 말. 그럼 작년에 기출문제, 올해 30회 기출문제 틀린 것을 고르서 이렇거든. 축척 변경위원회 위원은 5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오더와이더 O. 5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오덱스다 X. 이게 시험 문제 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첫째 시간에 이런 말을 했죠. 위원회가 3개가 있어. 그 3개 다 또 인원은 똑같단 말이에요. 5인에서 10인. 그럼 제 말은 5인에서 15인이라는 말은 교과서 자체에서 존재를 하지 않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5인에서 몇 인? 10인.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할게요. 이 축척 변경 절차에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세요. 심의, 의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적소관청은 구청이죠. 구청은 의결기관이다, 집행기관이다, 집행.
국회는 의결기관이지 행정부는 집행기관이지. 맞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합니다. 구청은 의결기관이다. 집행기관이다. 집행. 그럼 여기서 축척 변경의 절차 요 글자가 나오면 전부 다 누가 갖고 있다는 거는요? 축척 변경 위원.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축척 변경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집행은 지적소관청이 집행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바로 해놓고 공부할게요. 바로 해놓을까요? 5인에서 10인이라는 그냥 딱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원회의 기능은 4개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 막판에 외워야 돼요. 업무 4개가 있거든. 이 나중에 외워야 돼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위원회가 3개라고 그랬거든. 중앙지도위원회 업무는 5개, 지방지도위원회 업무는 1개, 축척변경의 업무는 4개. 이거는 업무는 나중에 외우는 겁니다. 지금 외우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축척 변경 회의를 할 때 이럴 상식으로 푸세요.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한다. otherwise 과반수 이상 출석하면 회의 진행한다. otherwise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의결한다. otherwise 이런 거 상식으로 풀면 되잖아요. 개모임 할 때 회장이 소집하지. 과반수 이상 출석을 하면 회의 진행하잖아요. 출석한 사람 2분의 1 이상 찬성하면 의결해. 그런 상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런 거 공부하고 있는 거다. 통과시키는 거다. 통과. 그럼 이제 한 개는 외워야 돼. 회의를 할 때 회의 소집 일자를 알려줘야 되거든. 이 알리는 거는 5일 전까지 알리는 거야. 이 5일 전까지는 이해를 해야 된다. 암기를 해야 된다. 그럼 그것만 외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오늘 30%만 이해가 가면 돼요.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딱 해볼게요. 자, 칠판을 봅니다. 여기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동입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 하면은, 자, 성동구청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도시개발사업 하면 주민들에게 동의받고야 된다. otherwise 됐어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하면 우리는 정비사업, 조합, 재개발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 도시개발 사업할 때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야 돼.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면 여기가 성동구인데 도민의 축척이 1200분의 1인데 이걸 500분의 1로 바꾸어준다면 청량을 다 해야 되거든. 그러면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해라. 그럼 3분의 2만 외우면 되는 것이고 축척변경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의결을 해라. 그 다음에 시도지사의 뭐를 받아라? 승인. 그 요까지 딱 됐잖아요. 됐죠? 그럼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시행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성동구청 게시판에다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축척 변경을 하고자 하니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점유자는 자기가 소유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주세요라고 공고를 한다. 그럼 날짜마다 외우면 됩니다. 공고는 며칠 이상 한다? 20일. 그러면 만약에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다 경계점 표지를 이렇게 설치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이거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며칠이네? 30일. 그건 그대로 외우면 됩니다. 시행 공고는 며칠 이상 한다? 20일. 경계점 표지 설치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며칠이네 한다? 30일. 그러면 이제 청량을 하는 거예요. 하면 지번별 조서를 작성합니다. 요 글자로 보세요. 지번별. 자, 여기로 잠깐 와보세요. 이해만 하세요. 상식으로 이해를 하세요. 만약에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동이 1번지부터 1000번지까지 있다. 그러면 1번지부터 1000번지까지 쭉 써내립니다. 써내리면 상식으로 보세요. 1번지에 소유자가 누구, 지목이 어떻게 되고, 공실이가가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 이런 거를 쭉 써내린 게 지번별 조서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업에 필요한 거는 2개밖에 없어요. 1개밖에 없어요. 축척 변경하기 전에 1번지의 면적은 300이었어. 2번지의 면적은 500이었어. 3번지의 면적은 700이었던 700. 그런데 축척 변경하기 위해 청량을 해보니까 310으로 놓으더라 이 말이에요. 500으로 놓으더라 이 말이에요. 695로 놓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1번지는 옛날보다 면적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 그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돼.
맞죠? 네. 3번지는 면적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럼 할아버지 지팡이 들고 구청으로 돌진해야 됩니다. 돌진해야 됩니다. 그래가 이놈의 자식들, 공무원들 할 일 없으니까 청량회가 남은 땅 면적 줄여놨다. 노발대발, 이때 노발대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 지적 과장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가 할아버지를 달래야 돼요, 할아버지를.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대포집에 가서 막걸리 한 사발 사드리면서 할아버지 옛날보다 면적이 줄어들었죠. 줄어든 만큼 돈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입니다. 면적이 늘어나면 돈 내놔야지. 면적이 줄어들면 돈 받아가야지. 그래야 공평하지. 이해되겠죠? 네, 요게 청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제곱이 늘어났잖아요. 이 사람은 5제곱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늘어난 사람은 돈 내놔야 되거든. 줄어든 사람은 돈 받아가야 되거든. 이때 1제곱미터당 얼마로 할 거냐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지. 우리가 국가가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잖아요. 수용할 때 보상금이 나와야 될까? 그럼 1제곱미터당 얼마로 할 거냐라는 걸 책정을 해야지. 감 잡았죠? 자, 여기도 정합니다. 청산금 산정을 할 때 조사는 소관청이 합니다. 심의 의결은 축척 변경위원회. 자, 보세요. 여기가 도로거든.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있지. 그럼 이 땅은 도로를 물고 있으니까 100만 했으면 좋겠다. 90만 했으면 좋겠다. 80만 했으면 좋겠다. 요 조사는 지력소관청이 해. 그래가 축척변경위를 올려보내며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좋다. 그러면 1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자. 이렇게 결정은 축척변경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1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하기로 했다는 걸 주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게 청산금보다 공고. 위에 잠깐 보세요. 축척변경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하는 거예요.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납부고지 수령 통지는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돈 내놔라고. 오케이? 네.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돈 받아가라고 고지서를 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1제곱미터당 100만 원 하기로 했다면 이 사람 1000만 원을 내놔야 돼요. 이 사람은 500만 원을 받아가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자, 정말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돈 내놔야 됩니다. 맞죠? 네. 이의제기 해야 하네요. 아, 괜찮습니다. 절대 야단치는 거 아니니까 이의제기 해야 하네요. 합니다. 자, 이 사람 면적이 줄었죠? 돈 받아가요. 받아가. 이의제기 해야 하네요. 둘 다 합니다. 자, 안에는 우쩍 하는 소리입니다. 돈 내놓는 사람은 금액 많다고 이의제기 해야지. 돈 받아가는 사람은 금액 적다고 이의제기 해야지. 맞다, 맞다? 그 시험에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놓는 거는 이의 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지력소관청에다가 한다. 그거만 외우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납부, 면적이 늘어난 사람이 돈 내는 게 납부입니다. 고지서 받은 날부터 6월 이내 하면 돼요. 직업,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 돈 주는 거라. 역시 고지서 보낸 날로부터 몇 개이다? 역형.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부 지급이 완료, 줄 것 주고, 받을 것 다 받았다. 이러면 이제 확정 공고를 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소유자에게 지력 등기소에다가 알려주면 끝이 나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 대충 있잖아요. 날짜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외우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시행공고는 며칠이다? 20일. 경계점 표지 설치는 며칠이다? 30일. 청산금 공고는 며칠이다? 15일. 납부고지 수령 통지는 며칠이다? 20일. 이의신청은 몇 월이다? 1월. 직업은 6월. 납부는 6월. 그래 딱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됐죠? 네. 그렇게 딱 공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자, 오늘 진도가 무난히 잘 나가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110페이지를 갑니다. 지력 정리 후의 절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만 열이라 보세요. 요거 나중에 외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공부하느냐 이러면은, 보세요. 이게 딱딱딱 떨어지거든. 절차법이기 때문에. 자,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자, 아까 전에 보세요. 제가 이랍니다.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의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등록은 국가가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해요.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그럼 달라졌다면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신청이 있고 뭐가 있다? 직권이 돼. 이 신청에서 소유자가 한다, 사업 시행자가 한다. 대위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래서 요 대위 신청의 법에서 4명을 딱 명시해놔서 명시. 안 해도 됩니다. 이해만 하면 됩니다. 내용이시죠? 그럼 책으로 가보세요. 제일 위에 갈로 열고 2번에 봅니다. 2번에 보면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소유자가 할 시행을 대신할 수 있다. 이래 나왔죠. 자, 1번입니다. 공공사업 줄 것이요. 자, 두째 줄 끝에 줄 것입니다. 사업 시행자 됐죠. 2번입니다. 국가 줄 것이요. 지방자치단체 줄을 것이요. 한 칸 밑에 행정기관의 장 줄 것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밑줄을 긋습니다. 행정기관의 장 위에다가 장관이라고 써요. 장관. 그럼 여러분들 그 2번만 보고 있어요. 2번의 첫째 줄에 국가죠. 국가는 장관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장인데 서울시잖아요. 그럼 서울시가 토지동을 신청한다. 시장이 한다. 시장. 감 잡았어요? 네. 다시 합니다. 국가는 누가 한다? 장관. 지방자치단체는 누가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밑줄을 긋습니다. 공동주택의 부지. 위에다가 아파트라고 썼어요. 공동주택의 부지는 아파트거든. 옆으로 갑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해가는 법률에 따라 밑줄을 긋습니다. 관리인. 한 칸 밑에 밑줄을 긋습니다. 사업시행자. 여러분들 아파트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우리가 LH공사 있잖아요. 그럼 LH공사가 아파트를 지으면 소유자가 토지동 신청한다. LH공사가 한다. LH공사. 그게 사업 무슨자 시행자. 그러면 4번으로 갑시다. 제목만 줄 것이에요. 채권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거는 자, 제 손을 봅니다. 조금 있다가 바로 답이 나오거든. 그럼 답만 딱 해볼게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동을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공공사업을 해. 사업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한다. 사업시행자가 한다. 사업시행자. 국가가 해. 국가가 할 때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게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하는 거는 서울시장이 하는 거예요. 시장. 이해되겠죠? 네. 그럼 공동주택의 부지는 아파트잖아요. 그럼 관리인이 하는 거라.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요 글자 하나만 딱 보세요. 앞으로 나중에 등기 파트든 우리가 지적 파트든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가장 쉽게 합니다. 채무자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라. 그럼 채권자가 다 대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쉬운 말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갑이 예를 들어서 요게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인데 요것만치만 다시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부동산 일부만 매매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매매는 됩니다. 근데 부동산 일부에 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은 중요한 겁니다. 매매는 되거든.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요? 넘기기 위해서는 분할, 흔히 말할 때 이 분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분할하면 일부가 돼버립니까? 전부가 돼버립니까? 전부. 분할 안 해. 다시. 요걸 요렇게 분할했잖아요. 그럼 요거 하나는 떨어졌지. 그럼 만약에 이게 100번지라면 이거는 시작 100의 1. 그럼 다른 말로 해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마다 있다. 그럼 여기서 갑은 매도인입니다. 을은 매수인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갑은 의무자입니다. 을은 무슨 자? 권리자. 갑은 채무자입니다. 을은 채권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을은 매수인이죠. 매수인이니까 매매대금이 넘어갔지. 그럼 갑은 매매대금을 받았지.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게 채무자입니다. 그럼 이쪽은 매매대금을 줬기 때문에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무슨 자다? 채권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갑이 일부만 매매를 하거든. 그럼 일부만 매매를 하면은 사전에 분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분할은 소유자가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갑. 근데 갑이 분할 안 해? 그럼 을이 갑을 대신해서 분할을 대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이게 무슨 자가 대위 신청했다?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공시법 시간에는 답만 딱 외우세요. 채무자가 하여야 할 걸 안 하면 채권자가 다
대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통과. 됐어. 그 다음에 올해 시험은 이 도시개발 사업이 시험이 나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줄에 한번 감가 볼까요? 자, 처음에 갑니다. 1번으로 갑니다. 1번을 갑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의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부터 밑줄을 긋습니다. 15일 이내에 밑줄을 긋습니다. 지적 소관청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습니다. 6번으로 갑니다. 6번에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의 형질 변경 등에 죽었습니다. 공사가 준공된 때. 그래서 제가 요걸 답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공사를 착공했을 때다, 준공했을 때다, 준공경. 다시 해봅시다. 아니, 여러분들, 공사를 착공했다는 말은 시작을 했다는 말이지. 공사가 준공됐다는 말은 끝났다는 말이지. 그럼 토지의 표시가 달라진 거나 시작했을 때다, 끝났을 때다, 끝났을 때가 준공했을 때 이런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하나만 공부해 볼게요. 이거는 시험에 2번이 나왔거든. 그 하나는 요게 나왔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시도지사입니다. 지적소관청입니다. 자, 여기에 소유자입니다. 됐죠? 그럼 사업 시행자도 답만 합시다. 개인입니까? 관공서입니까? 개인. 그러면 정답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신고는 지적소관청에다가 한다. 오더와이다. O. 도시개발 사업 신고는 시도지사에게 한다. 오덱스다. X. 요게 기출문제,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놓았던 게 이제 그게 공사가 착공이냐, 준공이냐, 이렇게가 2번을 냈었어요. 요 원리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맞죠? 개인은 전부 다 화살표는 소관청으로 가는 겁니다. 맞다. 맞아. 그래서 고려다 가면 돼. 그러니까 지문만, 그러면 옛날에 시험에, 저손을 보세요. 15일 이내 지적 소관청에 신고한다는 말은 오더와이다. O.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면 오덱스다. X.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15일은 외워야 안 외워요? 외운단 말이에요. 15일은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보세요. 15일 이내 지적소관청, 15일 이내 시도지사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의 일반적인 사람은 여기다가 기준으로 잡지 여기다가 기준으로 안 잡아요. 맞지? 그러니까 출제인이 요 글자를 쓰기는 써서 여기서 딱 털어버리는 거야. 맞죠? 그래서 낱말을 시험장에 가면 낱말을 딱 끊어서 읽어야 됩니다. 15일 이내 지적소관청에게 이렇게 딱 읽어야 돼요. 15일 이내 이거 그 글자는 안 읽어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됐죠? 자,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답만 딱 공부를 하면 되거든. 그래서 제가 답만 딱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위에 112페이지 갑니다. 제일 위에 가면은 지적 공부의 정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처음에 가봅시다. 1번으로 갑니다.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내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가 동그라미 1, 2, 3 찾았습니까? 자, 1, 2, 3을 묶으세요. 그래가 1, 2, 3 옆에다가 쓰세요.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 이동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갈로 열고 2번으로 갑니다. 지적소관청은 자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의 이동 있는 경우에는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2번으로 내려옵니다.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 위에 글자를 보세요. 1번 위에 지적소관청은 자 토지 소유자의 변동 자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변동 한 칸 밑에 줄 것입니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래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 소유자. 밑줄 긋고 위에다가 붉은 펜으로 쓰세요. 토지의 표시 X. 토지의 표시 X. 자, 토지의 표시 X. 그러니까 제 말은 소유자를 토지의 표시라고 고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난이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자, 둘째 줄에 자 번호를 붙입니다. 1. 등기 필정 2. 등기별로 통지서 3. 등기사항 증명서 한 칸 밑에 4.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됐죠? 자, 한 장을 넘깁니다. 114페이지로 갑니다. 여기 잡을 때 3번에 지적 정리 후 절차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 1번에 제목에 보세요. 등기 촉탁 찾았습니까? 자, 2번에 사유를 봅니다. 사유. 동그라미 1번만 딱 외우면 됩니다. 죽었지 마세요. 토지 이동 정리라는 경우 갈로 안에 자 죽었습니다. 신규 등록은 제외. 신규 등록은 제외. 됐어. 됐죠? 그 다음에 115페이지를 갑니다. 115페이지. 2번으로 보세요. 2번으로 합니다. 지적 정리 후 제목을 줄 것을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통지 딱 됐어요. 통지. 그래가 한 장을 넘깁니다. 한 장을 넘깁니다. 넘기면은 갈로 열고 2번에 통지 시기가 나오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밑줄을 긋습니다. 필요한 경우. 자, 줄 것입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번으로 갑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밑줄을 긋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경우. 옆에 밑줄을 긋습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되죠? 요리로 오세요. 자, 여기서 요거는 두 개만 딱 알면 되거든. 요 시험에 나올 확률은 50%입니다. 50%인데 원래 여기에서 한 문제를 내는데 올해는 건너뛰었어. 올해는 건너뛰었어요. 자, 그럼 출발을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보세요. 답만 딱 외우면 돼요. 답만 딱 외우면 돼요. 자, 보세요. 등기부가 있고 지적 공부가 있어요. 그럼 이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게 토지의 표시입니다. 소유자입니다. 그럼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시작 토지 이동. 그러면 토지 이동의 종류가 나옵니다. 종류. 그래서 보세요. 신규 등록입니다. 등록 전환이에요. 등록 전환이에요. 분할입니다. 분할. 합병입니다. 합병. 지목 변경. 이렇게 되어졌어요. 요래가 등록 말소입니다. 축척 변경이에요. 축척 변경. 등록 사항 정정입니다. 정정. 이렇게 되어서 행정구역의 개편입니다. 그 다음에 지번 변경입니다. 지번 변경. 그 다음에 지적공부 복구예요. 지적공부 복구예요. 이렇게가 각종의 사업이 있어. 됐죠? 그래가 위에 거는 자 뭘로 했다? 신청. 이거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됩니다. 요거는 뭘로 한다? 직권. 요거는 뭘로 한다? 신청.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 자 글자를 보세요. 출발을 이렇게 합니다. 등기부가 있고 지적 공부가 있어요. 그럼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소유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뭘 배우느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달라지는 걸 토지 이동입니다. 달라지는 걸 소유자 변동이라고 해요. 소유자 변동. 그러면 달라졌다면 서류를 작성해 서류. 그 서류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입니다. 결의서.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합니다. 정리. 요게 지적 정리. 자, 소유자 정리.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정리. 요거 시작. 정리.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놓은 여기서 이제 등기 촉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자에게 그럼 시험은 여기서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용어를 정리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어를 정해.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의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습니다. 토지 대장에. 그럼 이 토지에 지목이 전이라면 토지 대장에다가 지목을 이렇게 전이라고 쓰는 거는 등록. 쓰는 거는 자 시작 등록. 그럼 등록된 지목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달라지는 게 자 시작 토지 이동. 지목이죠. 칠판을 다시 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의 표시.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고 6개가 토지의 표시잖아요. 그게 하나가 달라지는 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 그럼 달라졌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걸 보고 이래 고쳐야지. 요거 고치는 게 자 시작. 지적 정리. 시작. 지적 정리. 됐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해봅시다.
왜 지적 공부를 정리했느냐? 토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맞지? 네. 그러면 이리로 와보세요. 이게 전부 다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 그럼 장부를 새로 정리해야 안 돼요? 해요? 그 장부를 새로 정리하는 게 지적 정리. 이래 부른다 이 말입니다. 시작. 지적 정리. 이해했죠? 그럼 시험은 여기서 내는 거예요. 그 요내 되거든. 지금 칠판에 좀 적어서 요거를 조금만 땡길게요. 조금만 땡길게요. 여기서 지적 정리입니다. 소유자 정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등기 촉탁입니다. 소유자입니다. 요게 용어 선택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촉탁. 자, 그럼 글자를 보세요. 칠판을 봅니다. 등기부가 있어요. 지적 공부가 있어요. 보세요.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입니다. 그 소유자만 그냥 할게요. 소유자입니다. 여기에 토지의 표시입니다. 여기에 무슨 자? 소유자. 됐죠? 자, 그럼 글자를 보세요. 이 토지에 등기부가 있고 지적공부가 있어요. 이 토지에 보세요. 지목이 전이다. 그러면 토지대장의 지목이 뭐로 나와 있어요? 전. 그럼 등기부에도 뭐로 나와요? 전.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이때 지목이 전에서 대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지목이 달라졌죠? 그러면 등기부를 먼저 고치느냐, 지적공부를 먼저 고치느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라. 뭘 먼저 고친다? 지적공부. 다시 합시다. 요 그림을 갖고 1년 동안 배우거든. 꼭 기억하세요. 등기부에서는 권리관계를 공시해요. 맞아요? 네.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를 공시해요. 그럼 답은 토지의 표시를 공시한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여기와 여기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 근데 만약에 여기는 대로 돼 있다,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지적. 그럼 여기에 지목이 전이 맞아, 지목이 전이 맞아, 같아, 다르다, 같아. 그런데 여기에 허가받아가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그럼 이걸 이렇게 고쳤다 이 말입니다. 요거 고치는 게 아까 시작, 지적 정리. 시작, 지적 정리.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제일 먼저 쓰는 거는 시작, 등록.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거는 시작, 토지 이동. 바로 잡았지. 요게 시작, 지적 정리. 요까지 이해됐죠?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는 지목이 뭡니까? 대. 여기는 뭡니까? 전.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럼 일치를 시켜야지. 그러니까 알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요게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이다 이 말에. 너무너무 쉽잖아요. 여기는 지목이 전, 다시 지목이 되고 여기는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알려줘야지.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이것만 알면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다시 할게요. 이리 와보세요. 그 어려운 걸 한 방에 해결을 한다 이 말. 한 방에. 그럼 한만 더 해볼게요. 칠판을 다시 보세요. 제 말 들어봅니다. 제가 개명을 했어. 그럼 개명을 했다면 호적을 먼저 고치느냐, 주민등록 등본을 먼저 고치느냐,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뭘 먼저 고친다? 호적. 제가 이사를 갔어, 이사. 그럼 이사를 갔다면 호적을 고친다, 주민등록 등본을 고친다, 주민등록 등본. 호적, 이사 갔다고 해서 호적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등록 등본만 고치면 돼야 안 돼요? 돼. 근데 개명을 했다 이러면 호적을 고쳐야지. 맞다, 맞다?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거는 시작, 소유자. 여기는 시작, 토지의 표시. 다시 합니다. 여기에 지목이 전입니다. 그럼 여기도 지목이 뭡니까? 전. 전에서 대로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칠판을 보세요. 달라지는 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 달라졌다면 고쳐야지, 이렇게 고쳐요. 고치는 게 시작, 지적 정리. 요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목이 뭐다? 대. 여기는 뭐다? 전.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러니까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네. 이게 무슨 촉탁? 요까지 됐어요. 이제 공부를 거꾸로 합니다. 왜 등기 촉탁했느냐? 지적 공부를 정리했기 때문에. 왜 정리했느냐? 시작, 토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칠판을 보세요. 왜 등기 촉탁했느냐? 지적 공부를 정리했기 때문에. 왜 정리했느냐? 무슨 이동이 돼? 토지 이동. 그럼 이게 지금 다 토지 이동이잖아요.
됐다 안 됐다? 네. 그럼 답만 합니다. 토지 이동이 있다면 지도공부를 정리하고 등기소유 등기조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하는 거는 한 개밖에 없다. 그럼 한 개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등록만 안 한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는데 안 하는 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무슨 등록만 안 한다? 신규 등록.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칠판을 보세요. 보세요. 등기 촉탁이라는 말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의 표시가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리는 게 등기 촉탁이라는 거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정답입니다. 등기 촉탁하기 위해서는 현재 등기부가 존재하고 있다, 존재 안 하고 있다? 지금 이거 존재하고 있잖아요, 존재. 그런데 신규 등록할 때는 오케이? 네.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지도공부를 만든다. 그럼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부와 지도공부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알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럼 토지동 중에 등기 촉탁 안 하는 거는 몇 개? 한 개. 자, 난이도를 한번 높여보겠어요. 7번 시험은 7번.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겁니다. 난이도가 하합니다. 1번에 등록전환, 2번에 분할, 3번에 축척 변경, 4번에 지목 변경, 5번에 신규 등록. 그건 답은 봐? 신규 등록. 난이도가 중으로 5계단 뛰어 올랐어요. 등기 촉탁 대상 아닌 겁니다. 1번에 등록전환, 2번에 분할, 3번에 합병, 4번에 지목 변경, 5번에 소유자 변동. 그럼 답은 몇 번?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하나, 둘, 셋, 4개 나오다가 이거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키는 등기 촉탁이라는 말은 토지 이동이 있었을 때 등기 촉탁하는 거예요. 토지 이동이 있었을 때 등기 촉탁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의 변동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지. 아니니까 등기 촉탁한다 안 한다? 안 한. 소유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딱 2개를 외웁니다.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유자 변동은 등기 촉탁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잘 쓰는 말이잖아요. 이거 4개 쓰고 이거 하나 들어오면 이게 답이다, 답 아니다? 답이다. 당연히 답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또 답 바로 나요. 답 바로 나요. 자, 보세요.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어요. 이게 토지 이동입니다. 달라졌다면 지도 공부를 바로 잡았어. 바로 잡고 난 다음에 달라진 내용을 소유자에게도 알려줘야지. 말 된다, 안 된다? 네. 그러면 답입니다. 달라진 내용을 소유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답! 토지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린다. 모르기 때문에 한다. 그럼 결론은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는 없다. 요거 됐어요? 그럼 칠판을 보세요. 이거 뭘랍니까? 신청. 그럼 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요거는 신청도 되고 직권. 그럼 신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알릴 필요는 뭐다? 없다.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알려요. 이거는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 알려야 되나 돼요? 이거 소유자가 했다, 사업시행자가 했다, 그럼 알려야 되나 돼요? 알려요. 그럼 요걸 딱 해결하는 게 아까 전에 또 글자를 보세요. 칠판을 봅니다.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시작. 토지 이동. 그러면 바로 잡아달라고 뭘 한다? 신청. 발행 수력 소관청이 뭐다? 직권. 요까지 딱 됐어요. 그럼 여기서 항상 글자를 딱 합니다. 답. 소유자가 한다. 사업시행자가 한다. 대위 신청한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한 건 알린다, 안 알린다? 안 알리지. 안 알립니다. 사업시행자인 건 알려야지. 대위 신청인 건 알려야지. 직권을 한 건 알려야지. 그거 얼마나 쉬워요.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으니까 달라진 내용을 장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내용을 등기소에도 알려야 되고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해되잖아요. 소유자에게 알릴 때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리느냐 모르기 때문에 거의 답 바로 나오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알리는 거라. 그럼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결론 소유자가 신청한 사항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그럼 나중에 요 그림만 딱 돼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다 된다. 한 방에 전부 다 해결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알릴 때는 알리는 시기가 있거든. 그래서 아까 전에 하나는 15일, 하나는 7일. 그건 이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날짜니까 외우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저보고 왜 15일인지 왜 7일인지 설명해라. 그러면 끝자이다, 끝자이다, 끝자입니다. 그런 거는 국가가 날짜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토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 외우세요. 그럼 여기까지 딱 되셨죠? 네. 오늘은 5개만 딱 외워갑니다. 요거 5개만. 위에 거 5개만. 시작.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해결이 됐잖아요. 분할이 나오니까 합병이 또 나오는 거예요.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요 2개만 신경 쓰면 됩니다. 한번 더 봅시다. 시작.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요래만. 그래가 5개 요렇다 이가 그거 딱 해놓으면 요거만 딱 해두면 돼. 그러면 요건 나중에 저절로 또 되게 돼 있어. 오케이? 네, 요거 딱 됩니다. 통과. 됐어. 우와, 어려운 거 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봅니다. 118페이지를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118페이지 가면 지적 청량이 나오거든. 여러분들 이 외정시대 때는 이게 있잖아요.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시험에 2문제밖에 안 나와. 옛날에는 여기서 시험 문제를 많이 냈거든. 옛날에 7문제를 한 번에 나온 적도 있어요. 청량에서. 요즘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할 때 답은 이거거든. 우리 법에 지적 청량은 법에 있잖아요. 9절까지 있어. 9절. 그 중에 시험에 들어가는 절은 한 절밖에 없어. 나머지 8절은 출제를 안 합니다. 범위에서 벗어났어. 왜냐 이럴 때 아니 우리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청량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거든. 그 청량은 청량 기술자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일반인들은 할 수 있는 거 이단이다? 아니.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2문제밖에 안 나와요.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어. 그럼 여러분들 출발을 자 이렇게 해볼게요. 요리라 보세요. 요거 지우겠어요. 자, 요거 이제 잠깐만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지적은 무조건 토지의 뭡니까? 표시.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시작.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3개 청량한다는다. 알아? 그럼 요리 오세요. 행정구역의 개편의 소재가 달라진 겁니다. 지번이 달라졌어요. 청량한다는다? 안 하지. 요게 소재입니다. 요게 소재. 요게 뭐다? 지번. 자, 요거 이쪽으로 지목 청량한다는다? 안 하지. 합병 청량한다는다? 안 하지.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청량한다는다? 안 하면. 그럼 나머지는 이제 청량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지울 거거든. 우리 법에 있잖아요. 청량의 대상은 법에서 13가지를 법에서 명문으로 정해놨어요. 13가지를. 그러면 13가지를 이거 지워버렸구나. 그럼 제가 좀 전에 글자를 해봅시다. 소재, 지번, 지목, 합병은 청량한다는다. 알아? 그럼 나머지 써놓은 거는 전부 다 청량을 한다는다? 하는 거지. 그럼 신규 등록 청량해야 안 해요? 해. 등록전환 해. 분할마다 해. 등록상 정정 청량합니다. 축적은 이제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요것만 안 하는 거지. 나머지는 다 한다 안 한다? 하지. 나머지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책으로 갈게요. 제일 위에 갑시다. 119페이지를 갑니다. 의의를 보세요. 자, 지적 청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대한 경계점을 지정하는 번호 필지. 자, 죽었습니다. 경계. 죽었습니다. 좌표. 죽었습니다. 면적. 됐죠? 그걸 정하는 청량입니다. 한 장을 넘깁니다. 제일 위에 갑니다. 지적 청량의 대상자에만 동그라미를 치우세요. 대상자에게만. 그래가 요거는 설명을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주에 청량에서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합시다.